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른다 내린다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더 내려갈 곳이 있을까?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변곡점이 나온다면 요때 그리고 요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확률적으로 그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들, 그리고 여러분이 챙기기 좀 어려운 것들, 분석하기 어려운 것들, 그리고 숨어 있는 것들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라 팔아라가 아니라 산업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의 투자에 좀 방향성을 가져갈 때 이런 자료도 있구나라고 좋은 자료로 여러분께 드리는 거니까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의 흐름을 보면 뭐예요? 어제는 이제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관세 유예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중국을 제외한 전 국가들에 대해서 90일 동안의 상호 관세, 한마디로 10% 플러스 알파인데 이 알파를 유예한 겁니다. 그러면서 개별 협상에 들어가고, 또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은 그 개별 협상 기간이 90일보다도 더 늘어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중국에 대해서는 125%를 때렸는데 125%도 플러스 10 해갖고 실제로는 145%, 그리고 기존에 미국에서 부과했던 것까지 따지면 한 160% 전후가 될 것이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여기까지가 지금 관세 유예와 여러 가지 관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유예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LG엔솔이 두 자릿수가 올라가고 일부 종목이 두 자릿수가 올라가고 다 급등을 했어요. 근데 다행이긴 한데 그동안 이게 내린 거에 비하면은 간의 기별도 안 갑니다. 어제 상한가가 전 종목이 갔어도 아마 저희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상한가에 가더라도 쌍욕하고 여전히 그런 상황입니다. 상한가 한 3번 가야 제자리 찾는 분들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고요. 상한가 2번 정도 가면은 그때 정도만 한번 손절을 고려할까, 이 정도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신저가요. 근데도 불구하고 맨날 신저가야. 더 내릴 때가 있냐라고 하는데 계속 내려가면서 방전만 돼요. 지난주에는 하락장에서 조금 버티면서 타 업종 대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주가를 보면 버텨도 신저가 부근이고 언제 올랐다가 또 내려가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진짜로 한숨이 깊어지고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또 여기다가 때릴 게 어디 있다고 공매도를 겁나 때리고, 그러다 최근에 좀 감는 모습도 나타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거나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내려가니까 답답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무슨 얘기 나와요? 야, 이거 더 내릴 게 있어? 라고 하는데 다음날 보니까 또 내려오니까 야, 진짜 징그럽다 진짜. 야, 내가 졌다, 내가 졌어.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주가를 더 내린다? 그럼 인위적으로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내리기 위해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야 되거든요. 가장 효과적인 게 공매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취약해요. 지금 좀 그런 구조에서.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공매도가 엄청 들어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거래 중에 1거래는 거의 공매도예요. 그리고 3개 거래 중에 1개가 공매도인 애들이 대다수입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최소한 5거래 중에 1거래는 공매도고요.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낮추기가 쉬운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짚어드리자면 이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는 더 이상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물렸으니까. NC소프트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100만원짜리가 지금 15만원 갔잖아요. 평균 가격이 40만원대예요. 15만원짜리가 20만원 가면은 15만원에 산 사람은 엄청 큰 이득이지만 40만원에 산 사람은 15만원이나 20만원이나 별 차이 없다고요. 안 팔아 어차피. 그럼 잠긴 물량이에요. 여기도 그렇게 돼버렸어 지금. 상방에서 물린 사람들이 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들이어서 이 사람들은 유통 물량을 그냥 잠궈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물량을 던지게 하려면 공매도 아니면 신용 반대 매매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공매도로 눌러버리고 관계없이 반대 매매 맞는 투자자들도 늘어나면서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 매매는 사실은 기관 외국인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때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 가격대 밑으로 밀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럼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기대감은 없냐? 글쎄요, 이게 일단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일부 해소, 그리고 향후 정책적 기대감인 건데, 뭐 여야 할 것 없이 친환경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증권가에서도 거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향후에는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것이다. 현재는 지금 AI 저출산 고령화 이쪽으로 이제 초기 테마로 움직이는 건데, 국회에 표류되어 있는 것들이 뭐냐면 반도체 특별법이나 아니면 2차 전지법,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법, 그 다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일 좀 하세요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일 좀 하세요 좀 이런 거. 예. 그리고 이거를 구체화시킬 수 있어. 요런 기대감들이 기저에 좀 깔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90일 유예 조치가 발표돼서 관세로 인한 불안감은 요만큼 정도 가라앉은 모습. 오늘 물론 이제 다시 급락을 하긴 했지만 미장이 30% 정도 올라간 거에 대해서 되돌림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저 90일 유예 조치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성을 발휘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불안감을 다소간에 가라앉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25% 품목별 관세 남아있고 10%의 관세가 남아있고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조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또 새로운 충격파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없던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너무 커진 불확실성 이것보다는 그래도 덜 할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면역이죠. 같은 재료에 계속 노출이 되면 시장은 면역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1분기 실적 시즌의 도래입니다. 첫 타자인 LG엔솔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한 건 굉장히 긍정적이죠. LG엔솔은 실적 부진 우려가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예상치 상회하는 매출 영업이익을 냈다는 거죠. 특히 1분기보다 2분기가 돼야지 전년 동기 대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락하는 업종은 뭐냐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개선되는지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락 업종이고 지금 업황이 안 좋은데 전년 동기 대비 안 좋은 걸 강조시키는 건 이건 양아치죠. 대신 하락 업종이 턴어라운드를 했다라고 보려면 전년 동기 대비해 갖고 한 두세 분기 정도 쭉 상승을 하면서 이익도 전분기 대비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업황이 돌았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시기가 전년 동기 대비 실적 개선 시기를 사실 증권가에서도 LG엔솔 2분기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까놓고 보니까 1분기에 벌써 전년 동기 대비했고 실적이 턴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좋았던 실적이고 이게 시장만 좋았으면 상당히 이게 고무적으로 갔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지금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은 전분기에 적자였잖아요. 흑자 전환했고 흑자 전환폭도 시장 예상치를 한참 상회했다는 건 600억 원대를 생각을 했는데 수천억 원이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매출은 2.2%, 영업이익은 138.2%.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증가를 했으니까 이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2차 전지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LG엔솔이 포문을 시원하게 열긴 했어요. 뭐 지금 30일 날 LG엔솔이 컨콜이 있는데 그때 업황 개선이나 그리고 뭘 하고 있는지 이제 나오겠죠? 좀 긍정적인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올해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 또 괜찮아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 SDI 여기는 좀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계속 그냥 떠들고 있고 SK이노베이션 여기가 이제 SNE 그 자료를 봐도 우리나라의 배터리 점유율이 줄어든 게 SDI가 점유율이 확 줄어가지고 줄어든 거고 엔솔이랑 SK이노베이션은 점유율이 오히려 늘었거든요. 그럼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되고 에코프로도 있고 실적이 그다음에 포스코그룹 실적, LMS 이런 애들 실적을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얘네들 중에서 뭐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증권가에서 또 설레발이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업황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반기에 턴을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턴을 만약에 하게 되면 수급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요한 게 수급인데 수급을 개선시키기 위한 키포인트가 업황 개선이고 그걸 보려면은 결국엔 실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증권가나 시장 예측에서도 올해 1, 2분기에 턴을 하는 걸 좀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숨죽이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점진적 개선을 이야기했는데 기대감은 반영이 지금 별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 2월에 좀 되다가 말았어요. 1, 2월에 되다가 관세 이슈 터지고 막 어쩌고 하니까 완전히 박살나니 같이 박살났어요. 실제 업황 턴어라운드를 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통상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실적보다 주가가 좀 선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주가는 실적에 선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선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3개월 텀도 거의 안 놓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왜냐면은 불안하니까 좀 확인하려고 하고 지금 시장의 지금 주변 요소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의 추정치 상향이 좀 이루어져야 수급 개선을 통한 주가 반등이 좀 지속될 수 있는데 이거는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 그러면 향후에 실적이 개선되기 위해서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 첫 번째, 메탈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고 두 번째, 주요국의 자동차 판매량 개선 등이 필요해요. 메탈 가격이나 양극재 가격을 보면은 3개월 기준으로 리튬 가격은 변동 없어요. 지금 오늘 어제 좀 빠지긴 했는데 이건 큰 의미 없습니다. 코발트 니켈 가격이 올라갔는데 코발트 가격은 쇼티지 때문에 올라갔어요. 이거 근데 크게 이게
반영은 안 됩니다. 근데 양극재 판가는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 요거를 반영을 하면은 소폭은 상승할 확률이 있다. 그럼 지금보다 좋아진다? 그러면 오케이다. 요런 거죠. 업계에서는 1년 반 동안 지속된 메탈 가격 하락으로 인한 메탈 리스크, 재고 리스크 이런 것들은 좀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양극재 수출액을 쭉 보면서 양극재 가격을 보니까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6% 하락했고 전달 대비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회복이 다는 안 됐는데 전달 대비해서 늘어났다. 수출 중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 정도 이거 많이 줄어들었네요. 예, 그리고 전달 대비해서 늘어났다. 그래갖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이제 전달 대비해서는 늘어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한 상황이다. 수출 단가 전달 대비해서는 늘어났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럼 주요국 판매량은 어떠냐? 미국이 지금 19.2% 증가했다.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도 전년 동기 대비 75%와 85%씩 증가를 했는데 프랑스가 좀 빠졌어요. 프랑스가 13.8%가 빠졌는데 다만 보조금 축소가 되는 3월을 지나면서 기저효과에 따라서 4월은 플러스가 예상이 된다라는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NH투자증권은 올해 EV 판매량 성장률이 독일이 39%, 프랑스 마이너스 7, 영국 43 이런 식으로 좀 예상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국내도 1분기 판매량이 한 30% 정도 증가를 했어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보조금 집행을 좀 빠르게 결정을 했고 좀 나오면서 그리고 차량들도 신차들이 좀 나오고 뭐 EV3부터 해가지고 뭐 아이오닉 9 이런 애들 또 지금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런 애들 그 다음에 뭐 테슬라 모델 Y 뭐로 이런 애들도 있는데 국내 차량만 뭐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판매량도 증가를 했다. 자, 여기서 꼭 봐야 되는 거는 전방 수요 회복과 함께 국내 배터리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지 여부입니다. 유럽에서 수요 회복이 되고 있는데 국내 배터리 3사의 출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투자자들이 좀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는데 잘 보면은 여기는 함정이 좀 있죠. SDI가 많이 빠져가지고 평균을 깎아먹고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SDI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지 그리고 SK랑 LG는 어느 정도로 올라가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투자한 회사가 어딘지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소재나 양극재점이 어디 향인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OEM사가 어딘지.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미국 본토 투자를 2020년도부터 진행해온 한국 배터리 셀 메이커들의 매력이 좀 부각될 만한 시점이 됐다라고 꼽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미국 대비 비중이 높은 게 LG엔솔이 높고요. 그리고 SDI도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 SK온도 지금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밖에 뭐가 있냐면은 항상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생각지 못한 변수가 좀 생길 수가 있는데 긍정적인 뭐 부분이랑 부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부정적인 이슈는 뭐 관세밖에 더 있겠어요. 그다음 관세 끝나면 IRA 얘기 나올 텐데 IRA는 AMPC의 폐지만 아니면 뭐 충분히 반영됐다는 게 중론이죠. AMPC 폐지 가능성 극도로 낮다라는 게 시장의 의견들이고 AMPC나 IRA는 아마도 관세 이슈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슈가 될 거예요. 이거는 순서가 그렇게 되겠죠. 큰 걸 하고 나서 작은 걸로 가겠죠. 근데 잘 봐야 되는 거는 이번 관세 유예 이슈가 조금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든 건 맞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다 때려놓고선 하나씩 협상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거 왜 그랬다 그랬어요? 상대국들이 겁먹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내가 봐주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측근들의 만류, 주식시장 불안, 경기 불안, 공화당 의원들 반발, 국민 정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신경 안 쓴다고 했지만 신경을 쓴 거잖아요. IRA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걸 폐지하고 백지화시키고 돌린다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상당한 진통이 옵니다. 백지화 자체를 강행하려고 시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번 관세를 보더라도 무작정으로 뭔가 밀어붙이는데 아무리 정권 초기여도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텃밭으로 가지고 있는 곳들에 배터리 공장이 몇 개인데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거기서 반발하게 되면은 상당히 또 이제 역풍을 맞을 수가 있고 또 조금 있으면 중간 선거예요. 이런 것들까지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EU와 중국이 7월에 정상회담 갖는다 소식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트럼프발 관세 충격이 커질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공조될 확률을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분석들이 있었어요. 근데 간밤에 이제 EU가 뭐라 그랬어요? 상호관세 유예를 받고 협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유연한 자세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 위협은 상당히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EU하고 중국하고 지난달 중국 전기차 고율관세 폐기 협상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간밤에 전해진 거예요, 오늘. 근데 요거 조금 전에 본 거하고 이 정상회담하고
요 전기차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횡포에 대해서 공조하자라는 컨센이 좀 양국가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중국을 배척하면서도 일단은 공조를 좀 해볼까라는 것도 유럽은 굉장히 많은 나라가 모인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온 얘기겠죠. 다만 잘 보셔야 되는 거, 이게 헤드라인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잘 보셔야 되는 거. 보도의 기준 시점이 관세 폐기 협상 합의 시점이 지난달 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와 이후 이어진 90일 유예 결정이 나오기 이전입니다. 한마디로 요거 고율관세 폐기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이 소식이 전해진 거는 이 간밤 소식이 아니고 며칠 전자예요. 근데 그저께 90일 동안 유예를 시켜버린다고 하면서 EU가 한 발짝 물러섰잖아요. 그러니까 요 소식 자체의 유효성이 지금 아직까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는 거죠. EU도 상호관세를 유예받고 협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위협은 무조건 진행되기는 좀 어려운 변수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무조건 또 망할 거야라고 만약에 기사나 아니면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시점을 생각을 하시면은 각자 판단이 좀 되실 거예요. 이 밖에는 뭐예요? 긍정적 이슈는 우선적으로 관세 유예가 발표되면서 투심 개선과 함께 관세로 인한 최고 수위의 위협 구간이 좀 지나갔다라는 안도. 그다음 휴머노이드 로봇 개화가 좀 빨라지거나 의외로 지금 이게 이쪽이 셀 것 같아요. 저는 배터리 사용처의 다변화가 가시성이 확인되는 건 그런 기대감이 먼저 묻어나게 될 경우에는 의외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 옵티머스가 대량 생선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지는데 이 옵티머스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46파이가 들어갑니다. 이거 LG엔솔 거 46파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게 46파이가 들어와요. 근데 또 46파이 본격적으로 개화 시기는 조금 남았지만 46파이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전고체 이슈 46파이는 이제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개화가 되겠죠. 근데 전고체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저 로봇으로 들어가려면은 전고체입니다. 물론 이제 로봇의 기능이나 쓰임에 따라 달라요. 근데 지금은 2170을 쓰거든요. 근데 2170 가지고 그 성능으로 따지러 가기는 2-3시간밖에 못 따라가요. 46파이 쓰면 4-5시간, 전고체 넣으면 8-9시간. 그럼 얘가 지금 우리 산업 현장에서 8-9시간을 일하게 하려면 전고체를 넣어야 되니까 고성능의 모델일수록 전고체를 쓰게 되고 그럼 전고체가 많이 반영되면 가격이 내려가면서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요건 기대감 정도. 그럼 46파이부터 먼저 보는 게 낫지 않나 라는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 기대하고 투자하기는 현명한 방법은 아니에요. 왜? 다가올 미래가 좀 너무 먼 미래죠.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반사이익 부분이 좀 있어요. 당초에 미국 ESS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이 2026년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ESS 막아버리면 지금 미국에서 ESS 시장이 좀 힘들어. 그러니까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너희들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여기 자리 좀 채워봐. 이거였습니다. 시간 지금 벌었죠? 국내 기업들이 거기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벌써 수주하고 있고 채워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원래 리튬이온 이게 예전입니다. 예전 버전이에요. 비전기차 배터리는 25% 2026년 기준입니다. 원래 이게 지금은 7.5인데 25예요. 그리고 3.4 기본 관세가 붙어 10 더했고 48.4까지 높아져. 이 정도만 높아져도 관세 이것도 교육 불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만약에 높아져요. 그럼 가격을 여기다 전가해서 중국산 LFP 배터리 셀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지금 킬로와트 시당 47.95달러인데 여기다가 48.4% 산술적으로 붙이면 71불까지 올라가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승하는데 미국 현지에서 우리가 만들면 한 40달러 안팎으로 나온다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럼 벌써부터 굉장히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상승을 하는 거죠. 그리고 관세율이 너무 바뀌었어요. 해볼까요? 이게 오늘 아침 말고 어제까지 기준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50% 추가까지 나오면은 114.9 여기다 21% 추가해갖고 135.9예요. 예, 이게 어제까지고요. 그 다음에 현 시각이 아니라 어제 기준으로 나와 있던 125% 관세를 더한 게 135.9고요. 거기다가 2026년도에 LFP 관세가 7.5에서 25%로 늘어난다. 그럼 153.4가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 135.9에서 153.4까지 늘어나게 돼요. 최소. 이렇게 돼요. 135 최소, 최대는 153. 근데 이게 어제까지고, 자 보세요. 오늘 백악관 최신 발표 기준으로 다시 늘어나면은 155.9가 나오고요. 거기다가 2026년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7.5에서 25로 늘어난 173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155.9에서 173.4
그거 계산할 필요 있어요?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계산 안 해도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 자체는 불가능하고 이건 못 내보내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반사이익은 만약에 이대로 진행이 되면 반사이익은 확실한 걸로 볼 수가 있죠. ESS는 주로 LFP가 사용되고 현재 중국이 이제 80%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뺏어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 품질도 좋아 우리가. 그리고 저 뭐 얘기가 나와요. 좋다고. 그리고 이제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은 확실해져. 그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 이제 아직까지 반영은 많이 안 됐는데 기사들이나 여러 가지 얘기 보니까 슬슬 요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주가에 반영은 안 됐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섹터는 4월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7월로 밀릴지에 대해서는 1분기 실적이 4월에 나오잖아요. 요번 달. 그래갖고 이게 4월에 실적이 좀 나오면서 변곡점 4, 5월이 될지 아니면 7, 8월로 밀릴지는 실적 보셔야 되는 거고요. 예, 원하는 거는 사실 LG엔솔 호실적을 가지고 이제 가서 이것도 다시 회자가 되고 이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기승전 관세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좀 받쳐줘야 된다는 거고요. LG엔솔 서프라이즈 지금 묻혀버린 상황인데 관세 이슈에 어제 급등한 걸 보면은 관세 이슈가 해결이 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상황에서 실적이 부각이 되고 실적이 긍정적이라면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유는 있다. 이건 꼭 이 섹터가 아니어도 어느 섹터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즉 실적과 관세를 일단 가장 크게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관세 영향력이 줄어들면 땡큐입니다. 이외에 국내 정책 기대감, 금리, 미국 정책 변화, 유럽 판매량, 그 다음에 유럽이랑 중국의 관계가 지금 나오는 헤드라인 말고 물밑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계열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꼭 보세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외국인이 사고 연기금이 사고 최소한 그렇게 사주는 애들 꾸준히 지금 비중이 늘어나서 쇼커버 들어오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만약에 트럼프 관세 이슈가 빠르게 잦아들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잠재적 투자자라면은 뭐 굳이 실적 발표 전에 급하게 많이 들어가면서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실적 보시면서 조금 들어가셔도 가격적으로 봤을 때 크게 급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는 오늘 조금 길게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면밀히 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제가 한 것만 한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살을 꼭 붙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